안녕하세요. 군단TV 시청자 여러분, 군단입니다. 네. 우선은, 또 미국 얘기, 또! 지금 벌어지는 이 지긋지긋한 패권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약간 코믹하게 가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주로 미국 편을 들고 있고, 미국이 중국한테 질 리가 없다. 뭐 맞는 말이죠.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기술력 차이가 50년 이상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잠수함, 이런 핵잠수함 이런 것들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뭐 공군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것, 최신 기술력 같은 거를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국경이 넓긴 엄청 넓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도 금융적으로는 이제 중국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미국은 중국한테 지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미국이 이겨요. 미국이 이겨요. 미국이 이겨요. 그럼 이걸 왜 분석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떤 미래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미국이라는 큰 제국은 쇠퇴기에 들어섰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관점을 떠나서 인간이든 국가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으면 노년기가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이제 성숙기를 지나서 노년기로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지구 전체가 약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사회 자체가 약간 지금 전반적으로 노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령화 사회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건강한 사회는 뭐냐면은 정치, 경제, 군사가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니까 합심을 하는 나라가 이제 젊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각 제국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랑 군사권을 가진 사람이랑 경제, 돈을 가진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때 나라는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따로 놀죠. 중국이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어 왔던 거는 독재 국가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정치랑 군사를 독점한 사람이 이제 경제까지,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면 중국 기업들까지 이제 움켜쥐고
투자도 많이 집중적으로 해주고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뭐 헝다 사태니 뭐니 뭐니 이렇게 막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뜨겁잖아요. 중국은 최악의 경우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안화를 찍어서 부채를 해결할 거예요. 그 돈을 찍어서 부채를 해결하면은 물가가 폭등할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돼요? 중국에 사는 서민들이 비싼 물가에 밥 3번 사 먹을 거 한 번밖에 못 사 먹고, 옷 3번 살 거 한 번밖에 못 사고, 홈리스, 집에서 쫓겨나고, 노숙자로 내몰리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거냐? 당연히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중국은 대외적으로 절대 파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막다가 안 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 돈을 찍어서 막을 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위기를 극복할 것 같다. 미국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국이 뭐 그렇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중국은 자멸을 막을지언정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상대가 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만만하지가 않아요. 최근에만 봐도 그 독일에서 시진핑 3연임 축하한다고 사절단이 갔죠. 그냥 외교 방문을 한 건데 사절단이라고 하니까 웃기긴 한데, 이유가 있죠. 저렴한 가스 공급도 받아야 되고, 독일도, 그 강한 독일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미국 눈치 볼 그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마크롱도 중국 방문했었고, 프랑스, 독일 되는 국가들도 지금 온전한 미국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원래 서양이 그래요. 1차 세계대전만 봐도 원래 독일과 러시아가 동맹이었고 프랑스가 적대국이었는데, 독일이 강해지니까 프랑스랑 러시아가 손을 잡죠.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오스트리아랑 손을 잡고 대항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난 거죠. 그래요. 이렇게 어제의 친구가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독일은 그 전에 메르켈 총리 시절에도 중국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우리가 왜 돈을 이렇게 막 많이 풀었는데도 물건값이 계속 저렴했던 거는, 계속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을 공급해줬던 중국의 역할이 컸던 거죠. 중국이지. 사실은 자국민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였어요. 왜냐면 자국민들은 대기업이 돈을 벌면은 그 파일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우리 인건비가 오르니까 홀라당 중국에다 공장 짓고 생산을 싸게 해버렸죠. 그게 지금 문제가 커져가지고 미국이 다시 이제 공장을 다시 미국에 지어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이 비싼 노동자들이 공장을 채우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건값은 비쌀 거니까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겠죠. 미국 안에서의 내수 경제는 중국 물건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장에 뭐 애플만 해도 지금 중국 공장이 셧다운 들어가니까 제품 생산을 못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난리 지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때문에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면은, 저는 왜
멀쩡한 미국을 걱정하느냐? 저는 미국이 내부 갈등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미국이 탄생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편, 미국 편 이런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좌우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수많은 갈등이.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갈등을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애증하는 우리 머스크 형의 생각도 저는 동의하는 부분인 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어떤 갈등의 주체가 있으면은 그 알고리즘이 계속 그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 영상들만 계속 추천을 해줘. 그래가지고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봐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게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기가 되게 힘든 사회가 됐어요.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성별로서든 뭐 환경 문제로든 모든 분야에서 다 갈등이 일어나는 대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심지어는 이제 인종 갈등, 뭐 유색 인종과 백인 간의 갈등도 있고 흑인과 동양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웃긴 게 자기들도 차별을 받아왔으면서 지금 이제 뭐 중국계 미국인 뭐 혹은 뭐 한국계 미국인 이런 그러니까 황색인을 띤 미국인을 또 공격하고 테러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너희 황인족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 팬데믹이 생겼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사실은. 팬데믹, 전염병이라는 거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전염병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염이 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서로 차별하고 싸우고 갈등을 하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임진왜란 직전에 사실 이제 당파 싸움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평가를 이제 서로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서로 상대 편과 다른 말을 하려고 전쟁이 일어날 걸 알았음에도 보고를 할 때 율곡 이이가 주장한 10만 대군 양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 근거에는 괜히 군대를 양성하고 일본 쳐들어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심을 뒤흔들 수가 있다 라는 주장을 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유 저 또라이 새끼들 그 순간까지도 싸우고 쌈박질 한다고 정치한다고 어떻게 일본이 그런 야욕을 품고 있는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당파 싸움이 그렇게 무섭나? 심지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도 당파 싸움은 계속됐고, 그 당파 싸움의 희생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서 배그 종군 일반 병사로서 참여를 하고, 다들 아시죠? 그 원균이 이순신 자리에서 통치를 하다가 크게 대패해가지고 말아먹은 거. 어떻게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 멍청한 행동들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죠. 지금 분명히 힘을 합쳐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좌파 우파 싸우고 남녀 싸우고 세대 싸우고 그냥 다 싸우고 있죠. 미래 사람들이 보면은 그럴 거예요. 아니, 저런 상황에서도 팔을 갈라서 싸웠다고?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행동을 하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뭐 내려오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나라가 어지러운 건 맞아요. 나라가 어지럽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든 위기가 찾아올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다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뭐 진짜 최악까지 가는 상황까지 본인이 행동을 본인 스스로가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적당히 어떻게 잘 생존을 해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차기 대통령감으로 올바른 인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뭐 정치를 잘하고 있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와야 된다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내려와야 되는 게 합당한 사람이었으면 당선조차도 안 됐겠죠. 당선이 됐다는 거는 지금의 이제 국가의 망가진 모습 이런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었다는 거고, 지금 그 지지를 철회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정권 심판이라고 하죠. 그 심판에 의한 투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올바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꼭 10년을 한 정권이 독점을 하면 비리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뽑은 대통령들만 봐도 그렇고, 뽑힌 대통령들만 봐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비리가 없는 대통령을 뽑기보다는 비리를 할 걸 깔고 가면서도 그럼에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으면 뽑아야 되는 건데, 뭐 그렇진 않죠.
대갈등의 시대가 찾아왔고, 이게 영상을 찍으면 시간을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게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두서없이 떠들기만 했는데 20분이 지나갔다는 거. 약간 웃기게 한다고 했으니까 준비한 거. 미국이라고 해서 절대 지지 않는 태양이라는 건 좀 짜지 않거든요. 미국은 지금 분명 쇠락을 하고 있고, 이게 중국이랑 싸워서 지기 때문에 몰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은 아마도 내부적으로 곪아서 뭔가 혁명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그 영국 총리 최근 영국 총리가 바뀌었는데, 그 45일 임기했다는 그 여자 총리 그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반대되는 당이 이제 그쪽이 공화당이었나요? 공격할 때 썼던 멘트들이 되게 유명하죠. 너 법안 곤 갔어. 너 친구도 곤 갔어. 근데 넌 왜 아직 여기 있어? 하는 그거 영상을 저도 봤는데, 로마 제국 곤 갔어. 오스만 제국 곤 갔어. 네덜란드 곤 갔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곤 갔어. 수많은 제국들이 다 곤 갔어. 근데 미국, 너 왜 아직도 네가 계속 짱일 거라 생각해? She's gone. 그녀도 갔어. Still here. 너 왜 아직도 거기 네가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생각해? 너 지금 힘이 없어서 달러를 풀지 못하고 달러를 흡수하고 있잖아. 그래야죠. 그러면 그녀가 했듯이 미국이 말을 하겠죠. I am fighter, not a fighter.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도망자가 아니다. 국내에서 뭔가 분쟁이 발생하면 법으로 다스리는데,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옛날에는 WTO나 이런 그런 분쟁 조정 기구에서 이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WTO에서도 미국을 빼버렸고, 더 이상 미국은 경찰을 자처하는 나라로서의 지위는 이미 내려왔다고 봐야 되죠. 애초에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빈부 갈등, 색깔 갈등, 좌우 갈등, 원래 진짜 무서운 거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가 썩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어떤 입장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정치를 잘해야지 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못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조선의 3대 암군이라고 하면은 인조가 꼭 나오는데, 그 인조도 왕에서 내려와서 군으로 끝난 게 아니라 조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못했어도 암군으로 뽑혀도 후대 사람들한테 이제 진짜 암 걸리는 왕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왕도 자기 정치 생활 할 때 내려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후대 사람들이 지금의 대통령을 정말 정치를 못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할지언정 그거랑 정권에서 내려오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지키고자 수성하고자 하면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자리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렇게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핵심은 뭐냐? 항상 핵심이 중요해.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미국의 탄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 옛날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등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러시아가 등장했다고 해서 지금의 이제 러시아 땅 영토가 막 공중 분해되고 그 국가가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많이 봐왔죠? 통일신라가 없어지고 고려가 생기고 고려가 없어지고 조선이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꼭 국가명이 바뀌진 않더라도 뭔가 새로운 세상이 탄생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기회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직장인 월급으로는 이룰 수 없는 큰 부를 이룰 수도 있다. 항상 영웅은 난세에 탄생한다 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웅이 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짱구를 굴려보겠습니다. 머리 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막상 억지로 써야 되면 또 잘 써요, 제가. You America. 음력 발음은 아마리가라고 하던데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남북 전쟁도 했고 내부적으로도 이미 혁명 같은 게 일어났던 국가인데 또 다른 혁명의 씨앗이 어쨌든 지금 심어지고 있다. 이게 군사력인 측면만 보면은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래 나라라는 게 멸망할 때가 되면 외부의 적이 강해서 망한다기보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역사를 보라고.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의 몰락에는 내부의 적이 창궐하고 나서 내부가 병들고 나서 그냥 외적은 거들었을 뿐 그냥 진짜 농구 용어 있잖아요. 왼손은 거들 뿐. 그러니까 외적의 역할은 왼손이어야 해. 제국의 몰락은 항상 이 오른손 내부의 몰락과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회에서 이제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패배를 해서 몰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밀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인들은 알 거예요. 지금 나라 꼴이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그렇다고 한국도 남말할 처지는 아니에요. 한국도 미국과 같은 갈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좌우 갈등, 빈부 갈등. 또 뭐 어떤 갈등들이 있지?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갈등이죠. 교육 갈등,